자, 원방정식의 개념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원의 정의. 원의 정의를 알면 원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의 정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이죠.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물론 여기 하나가 뭐가 끼어야 됩니다. 어디서? 평면에서. 만약 공간에서는 원이 아니라 구가 되겠죠. 자, 그럼 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또 표현하죠? 자취방정식. 자체의 방정식. 또 이 자체의 방정식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x와 y의 관계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체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점들의 집합 구하고자 하는 것을 x, y로 놓고 x와 y의 관계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정리하면 되죠. 자, 한 점에서 이 한 점을 제가 a, b라고 해볼게요. 같은 거리 뭡니까? 같은 거리,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이게 뭐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 즉, 이 한 점은 또 뭐가 돼요? 이건 원의 중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이, 이런 원들의 집합은, 원들의 집합이 아니라 원주 위에 있는 이런 점들의 집합은 원의 중심이 a, b이고 어떻습니까? 또 요 전체 길이들이 다 똑같죠. 왜? 반지름이니까요.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이런 각각의 점들을 p라고 하면, 여기 p라고 하면 p, 이 x, y,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면 되더라. 그러면 우리 반지름을 라디우스의 약자인 r로 표현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것의 루트는 항상 r이죠. 양변을 제곱해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그래서 이게 원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보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방정식을 구하려면 뭡니까? 중심과 중심 좌표죠. 그 다음에 반지름만 알면 원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항상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원방정식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x에 대한 완전제곱식,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은 여기 뒤에 상수꼴로 나오면 중심 제곱안이 0이 되는 x의 값, x-a가 0이 되면 a죠. y-b가 0이 되면 y는 b죠. 즉 이런 x, y가 원의 중심이더라. 여기서 원의 중심은 a, b가 되겠죠. 이게 원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게끔 x에 대한 완전제곱, y에 대한 완전제곱꼴로 표시해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준형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했죠. y는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놓으면 표준형이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일반형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용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일반형은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잘 보세요. 일반식은 이거 표준형 전개해 보겠습니다. 표준형. 요 표준형을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죠. 그죠?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식으로 써볼게요. x에 대한 2차식을 정리해서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요거는 y죠. x가 아니라 요거는 y죠. 2by죠. 2by 마이너스 2by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그래서 마이너스 2a를요 라지 a로 바꾸고요. 어차피 뭐 마이너스 2a 2b 마이너스 2b 라지 b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스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라지 c로 바꿔서 뭡니까? 치환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렇게 요식을 풀어서 상수꼴로 다시 바꾸면 지금과 같이 일반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유들은 뭘까요? 어떤 원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그 원이 지나는 점을 몇 개는 줘야지 됩니까? 식이 3개는 돼야 돼요. A, B, C를 알아야 되니까 이 원이 지나는 좌표는 최소 뭐 3개를 줘야지 원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왜? A, B, C 3개 모르니까 식이 3개 들어가야 되겠죠. X, Y 값이. 좌표 값이 3개는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두 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진짜 무수히 많아요. 두 원을 지나는 이런 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동시에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이 세상에 단 한 개 있습니다. 그죠? 세 점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원방정식은 이 세상에 단 한 개예요. 두 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지만 세 점은 이 세상에 단 하나더라. 물론 한 점을 지나는 원방정식도 무수히 많게 되겠죠. 그래서 원방정식에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 뭐냐? 지금과 같이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x의 완전제곱, y의 완전제곱은 상수 꼴로 나타내는 게 표준형이고 이걸 단순히 이렇게 x, y에 대해서 2차식으로 풀어놓은 이런 식들을 일반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방정식에 또 알아봐야 될 것은 좌표축과 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좌표축이 접했을 때를 제가 3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좌표축을 제가 3가지만 좌표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중심을 제가 일사분면만 해볼게요. 일사분면. 자, 첫 번째는 어때요? x축과 y축에 다 접했을 때. 두 번째, x축에 접했을 때. 세 번째, 두 번째가 이제 y축에 접했을 때. 세 번째가 x축에 접했을 때. 자, 이거는 x, y축에 접했을 때. 그죠? 요거는 두 번째는 y축에 접한다. 세 번째는 x축에 접한다.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이 이제 표준형을 가지고 반지름 R과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관계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x축, y축이 접하면 어떻습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것도 여기가 R이죠? 그러니까 요즘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 R로 놓으면 요 길이가 R일 때. 그죠? 그러면 요 x, y축이 접하면 R, R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러면 y축이 접하면 어떻게 되죠? y축이 접하면 중심의 x좌표가 뭡니까? 반지름 R이죠. 중심의 x좌표가. 요게 y축이 접했으니 이게 R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심의 x좌표가 R이죠. x-r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좌표는 뭔지는 모르죠. 그죠? 요게 이제 b라고 하면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축이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이 접하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과 같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a라고 하면 자,
x-a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중심이 전부 다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일사분면에 있을 때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x축에 접한다? 중심의 좌표는 r, r이다. y축에 접한다? 왜? y축에 접하니까 중심 x좌표가 반지름과 같겠죠. 이때는 r, b가 중심이 된다. x축에 접한다? 그럼 x축에 접했으니까 뭡니까? 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 r이죠. 따라서 a, r이 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만약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을 때를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다른 사분면에 있었을 때, 자, 일사분면이 아니라 중심이,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개, 그죠? 두 개. 동시에 접하게 좀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 접하려면, 그죠? 두 개. 다음 세 번째. 이것도 동시에 좀 접하게 해보면,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제 반지름을 다 R로 놓읍시다. 이사분면에서 어떻습니까? x, y축에 접하죠. 그러면 요 좌표는 어떻게 돼요? 요 x좌표가 마이너스 r이죠. r은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즉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죠. 3, 4분면이면 중심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4, 4분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의 x좌표는 r이지만 y좌표가 마이너스 r이겠죠. r, 마이너스 r이 됩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r은 항상 0보다 크니까요. 반지름이니까 0보다 크겠죠. 이렇게 x축, y축에 접하는 것들이 몇 가지? 총 첫 번째 일사분면에서는 아까 했으니까요. 이렇게 네 가지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다 다르죠. 그죠? 마이너스 r, r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온방정식의 표준적인 표현도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명시. 나중에 이제 문제화가 됩니다. 이것들이 이거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머릿속에서 중심의 좌표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선생님 보세요. 지금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증명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셋 중에 하나 아닌가요? 첫 번째 뭡니까? 두 점에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과 직선이 접했을 때. 세 번째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았을 때. 이 세 가지 말고 있나요? 그죠?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셋 중에 하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중심이 이거는 뭡니까? 0,0이 되겠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 뭐 y는 mx 플러스 n, 이런 직선이 이 원방정식과 방정식의 표현으로 이 세 가지로 바꿀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옆에 지금 판별식 D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를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y 대신 mx 플러스 n을 대입하겠죠. 는 r제곱. 식을 정리해 볼게요. m의 제곱이죠? 그럼 x제곱이니까 1 플러스 m제곱에 x제곱 플러스 2mn 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되겠죠. 그죠? 이런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연립했다라는 거는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들을 구한다는 뜻이죠. 근데 첫 번째는 어때요? 교점이 몇 개입니까? 두 개다. 그러면 연립했던 교점이 두 개야? 그럼 이게
즉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다? 근이 두 개란 뜻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뜻이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접했으니까 근이 몇 개예요? 근이 하나죠. 중근 갖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d는 0이죠. 세 번째는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뭡니까? 이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근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식을 연립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냐?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0과 같냐? 한 점에서 접하는 거죠. 0보다 작냐? 허근이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의 원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가지고 푼 거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기하학적 의미로 접어든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0,0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즉 중심이 0,0에서 뭐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은 뭐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봅시다.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제가 d라고 해볼게요. 그럼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우리 했죠? 어떻게 할까요? x의 1차 함수의 x의 계수의 제곱, y 양은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네? 어떻습니까? 여기다 0, 0 대입하면 n이 되겠죠. 여기에 절대부. 그래야지 뭐 항상 양이 될 테니까 거리는 양이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것이 어떻습니까? r보다 작아요? 그럼 뭐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어떻습니까?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r보다 더 커. 그러면 지금과 같이 d가 얘죠. 그럼 반지름보다 더 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지를 않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방정식에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기하학적 의미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r의 관계를 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안 만나느냐? 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니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원과 직선 위치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단계를 더 나가 봅시다. 한 단계를 더 나간다는 게 뭡니까?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도 있겠죠.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자, 그러면 제가 원과 원의 위치 관계도 한번 볼까요? 물론 평면에서 제가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크게 5가지죠. 왜 그러냐면, 자, 큰 원과 작은 원을 제가 구분을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큰 원이 하나 있고요. 작은 원이 하나 있어요. 지금처럼 안 만날 수도 있죠. 큰 원이 있고요. 작은 원이 하나 있어요. 작은 원 조금 이동해 볼게요. 접할 수도 있네요. 그죠? 이거를 이제 접할 수도 있네. 밖에서 접했기 때문에 외접이 됩니다. 이거는. 자, 또 큰 원이 있고요. 작은 원이 하나 있어요. 작은 원. 이거는 좀 안에 이동을 해볼게요. 이것도. 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거는 뭐 안쪽에서 접했으니까 내접하는 거죠. 또 이럴 수도 있죠. 큰 원이 하나 있고 작은 원이 하나 있어. 이럴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또 마지막 어떻습니까? 큰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작은 원이 하나 있어요. 이건 어떨 때? 안 만나는데 안쪽에서 안 만나기 때문에
큰 원이 원 안에 작은 원이 들어가 있을 때이죠. 그죠?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이거 4개 말고 있나요? 아니 5가지죠. 5가지. 첫째, 안 만났을 밖에서 안 만났을 때. 이거는 안에서 안 만났을 때 한 원이 다른 원을 포함하고 있을 때죠. 밖에서 접했을 때 이거 외접이죠. 외접. 이거는 내접 안에서 접했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그럼 이 위치 관계는 뭘 이용하느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원의 반지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원의 반지름 합차와의 관계,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자, 제가 요게 큰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제가 R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제는 항상 제가 D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원이 안 만났어요. 밖에서 안 만났어요. 첫 번째 경우 봅시다. 첫 번째는 어떤가요? 딱 눈에 보기에. 자,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이제, 이거,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D부터 먼저 해봅시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이 D는 뭐보다 작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그죠? D는 뭐보다 커요? 아이, 두 원의 반지름이 합보다 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두 원의 반지름이 합보다 크잖아요. 두 번째, 이 밖에서 접했을 이 외접했을 때는 눈으로 딱 보면 어때요? 이제 이건 외접했을 때는 엄마 R1이고 이게 R2면 눈으로 보기에도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이 D는 뭐랑 같아요?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잖아요. 그죠?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잖아요. 그죠?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한 원이 다른 원 안에 접해 있을 때. 그럼 여기 봅시다. 한번. 또 원의 중심 사이끼리 이어봐요. 여기 접했을 때까지 다 해봅시다. 자, 그럼 봐보세요. 이게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이고요. 작은 원의 중심, 이건 큰 원의 중심이죠. 요게 큰 원이 R1, 이게 R2잖아요. 그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이게 뭡니까? D죠. 그러면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그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아닌가요? 그죠? 자, 또 세 번째 봐보세요. 세 번째, 두 원의 중심 사이를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죠? 두 원의 중심. 여기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이 R1이고요.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R2죠. 그리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D야. 그럼 D는 어떤가요? D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합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반지름 합보다는 작죠. 그죠? 그러나 뭐보단 커요?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겠죠. 그죠? 마지막 한 원이 큰 원이 작은 원을 포함하고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게 여기까지 쭉 가버리면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죠. 여기까지 쭉 가버리면. 네? 큰 원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 그럼 요게 뭐죠? 큰 원의 반지름 R1이고 요게 R2잖아요.
그러면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어떻습니까? D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보단 D가 어떻습니까?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보다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뺀 거 잡아 R1 마이너스 R2가 어떤 게 더 커요? 눈으로 딱 보기에 R1에서 R2를 뺀 것은 D에서 요 부분만큼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죠. 그죠? 그러면 이 5가지 말고는 없어요. 이 5가지 말고. 그죠? 5가지 말고는. 그럼 이 5가지가 어떻게 정리돼요?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차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걸 5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푸는 거예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합, 차. 그죠? 합과 차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의 관계를 나타낸 거더라. 모르면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이 5가지. 뭐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차의 관계더라. 그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게 원과 원의 위치 관계 5가지 전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제 원과 직선 위치 관계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자, 뭐를 또 알아야 되냐. 이제 방금 경우에 있어서처럼 두 원이 만났을 때, 두 원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그죠? 2가지를 좀 알아볼 게 있어요. 만났는데 이제 두 점에서 만났을 때요. 자, 이 두 원이 만난 이 교점 있죠.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뭐라 그럴까요?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왜? 이 원 입장에서도 현이죠. 요 원 입장에서도 현이죠. 근데 이 현은 이 원에서도 현이라고 하고 두 번째 원에서도 현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원방정식이요.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일반형으로 써볼게요.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봅시다. 원방정식 항상 x제곱과 y제곱의 개수의 비가 1대1이 돼야 됩니다. x제곱과 y제곱의 개수의 비가 1대1이 아니면 그거는 타원, 즉 찌그러진 타원이 되든가 쌍곡선이 됩니다. 이건 기하 벡터에서 이제 그 순수 이값 파트 배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하겠지만 원방정식은 x에 대한 2차식이고 y에 대한 2차식의 합으로 표현이 되지만 꼭 x제곱과 y제곱의 개수의 비가 1대1이 돼야 돼요. 또 두 번째 원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놔봅시다. 그러면 이 공통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점은 어떤 점이죠? 두 원의 교점이죠. 두 원의 교점이라는 건 이 교점들은 어때요? 첫 번째 이 원도 만족을 시키고요. 두 번째 이 원도 만족을 시켜주는 점이 이 두 개의 교점 아닌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 연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점 구하려면 항상 연립하죠. 그죠? 포물선과 직선, 이 교점 어떻게 구해요? 이 포물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은 연립해서 두 개의 교점을 구하죠. x를 2차 방정식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해요. 근데 연립하다 보니까 자, 이래서 2를 제가 뺐어요. 왜? x제곱 y제곱 없애버리려고요. 이래서 2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a-a 프라임의 x b-b 프라임의 y 플러스 c-c 프라임은 0. 이게 뭐지? x, y에 관한 1차식이 되네요? 1차 함수잖아요. 함수로 보면 1차 함수.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아하, 그러면 공통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그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은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버리면 그게 공통연의 방정식이구나. 그게 공통연의 방정식이구나. 해결이 됐네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그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면 됩니다. 순서는 관계없어요. 2에서 1 빼나 1에서 2 빼나 관계없습니다. 공통연의 방정식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공통연의 방정식이 아니고, 자, 또 두 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이, 자, 큰 원이 하나 있고요. 작은 원이 하나 또 있다고 봅시다. 교점이 지금 두 개로 만들어서 두 개. 근데 이 두 원이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원방정식. 이게 A라는 원방정식이에요. 물론 A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A를 이제 방금처럼 일반형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두 번째, B라는 원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는 원방정식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런 말 했죠. 아까 어떤 두 점을 주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이 세상에 몇 개죠?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이 두 원이 만나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원은 어떻게 하나로 정리가 되느냐? 한 원에 더하기 나머지 한 원에 k배는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들은 몇 개 있죠?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도 우리 항등식으로 설명을 했죠. A라는 직선, B라는 직선. A라는 직선과 B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죠? 한 직선과 나머지 한 직선의 k배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생긴다고 했죠. 그때도 이걸 어떻게 증명했어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증명했죠.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K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A는 0, 라지 B도 0. 그럼 A는 0번. 이런 직선이죠. B는 0. 이런 직선이죠. 따라서 한 직선과 나머지 한 직선의 k배를 더한 직선은 0. 꼴로 나타내면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죠. 즉 어떤 점인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K값이 정해야지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도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원은 어떤 원이냐? 한 원과 나머지 한 원의 k배를 더한 것의 0. 이 원방정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이더라. 자, 이 두 원의 원방정식. 그럼 다시 A라는 써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배의 나머지 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문 0이라는 이 원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이 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K를 항등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 눈 0이고 눈 0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원방정식은 예죠. 요런 원방정식은 예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되려면 이 원이 0, 이 는 0 이렇게 원방정식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는 0, 는 0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이 원도 만족시켜주고 이 원도 만족시켜주는 원은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점은 뭐야? 좌표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개.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K에다 항등식으로 보면.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 한 원 플러스 나머지 한 원의 K배는 0. 이거는 저번에 전 시간에 배웠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한 직선 플러스 나머지 한 직선의 k배는 0.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논리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 이 논리가 다 같더라. 그죠?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부터 해서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관계는 만약에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 원과 원의 관계는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차의 관계. 그 다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공통형이라고 그랬죠? 이 공통형의 방정식은 뭐?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버리면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두 원의 교점은, 그 점은 두 원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에 두 원을 연립해야 되잖아요.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버리면 그게 뭡니까? x, y 제곱이 다 없어질 테니까 x에 관한 1차식이 나오고 있죠? x, y의 1차식이 나왔다는 뜻은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지금 두 원의 교점을, 그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방정식은 무수히 많은데 그 원방정식은 한 원 플러스 나머지 한 원의 k배는 0.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원과 직선,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강의를 한번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활용해서 나온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풀어봐야 되겠죠. 세 번째,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도 알아봤죠. 근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접했을 때, 즉 이렇다는 뜻이죠. 접했을 때라는 건 뭡니까? 원이 있으면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다는 뜻이죠. 이렇게 접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났다는 뜻이에요. 즉 그랬을 때 이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고, 이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일 때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죠.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이 원에 접하는 원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이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어렵진 않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 m이라고 했으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정해보겠습니다. 이 n은 우리가 정한 거죠. 제가 정한 거예요. 뭐 n이 아니고 k라고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n만 r과 m에 대한 식으로만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럼 뭡니까? 우리 증명은 두 가지. 요거를 어디로? 1로 대입을 해서요. x제곱 플러스 y 대신 mx 플러스 n을 대입하는 겁니다. 제곱은 r제곱. 식 정리해 볼게요. m의 제곱 x제곱 나왔으니까 1 플러스 m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 r제곱 이항에서 마이너스 r제곱은요. 접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 근이 하나여야 되겠죠. 즉 중근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편면식 4분의 d를 써볼게요. 4분의 d가 요거죠. 자, x의 개수 mn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제곱,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편면식 d가 0이 돼야 되겠죠. 4분의 d가. 그죠? 이제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식을 정리하면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는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m제곱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m제곱 r제곱. 그죠? 요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식 정리하면 m제곱 n제곱은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r제곱 플러스 m제곱 r제곱은 0. 자, 그러면 우리 n은 이 n을 나타내기, n을 다른 m과 r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내면 되니까 n제곱은 요거는 뭡니까? r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n제곱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n은 어떻게 되죠? 루트 근호 시켜버리면 되겠죠?
뿔마 루트 1 플러스 m 제곱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r은 밖으로 튀어나오면 되겠죠. r 제곱이 밖으로 나와서 요 r 제곱 밖으로 나오면 되겠죠. 뿔마 r 루트 1 플러스 m 제곱. 그래서 n 대신 요거를 1로 대입을 하면 요 식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유도를 하든지 이거는 어떻게 원과 직선에 연립해서 유도한 거죠. 연립해서. 그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또 어떻게 해도 됩니까? 두 번째 걸 많이 이용하죠. 첫 번째 거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뭐랑 같다? r과 같다. 원의 중심이 0,0이죠.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볼게요. 루트 x제곱의 계수의 제곱, y계수의 제곱, 계수의 제곱, 분의 여기다 00 대입하면 n이 남죠. 절대값 n. 이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죠. 이 거리는 뭐랑 같아요? 판지름 r과 같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서 절대값 n은 r 어떻게 됩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더라. 절대값 없애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없애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r로 바뀌면 되죠. 2 m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요거를 n 대신 여기다 대입하면 요 식이 또 유도가 되겠죠. 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됐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과를 제가 외우란 말은 안 할게요. 뭐 이거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같다. 뭐 길게 M이었을 때 이거 금방 나와요. 몇 번 연습하면 금방 나와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좀 외워주세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요 크게 두 개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죠. 나머지 하나는 바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원이 있는데요. 이 원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근데 뭘 주어졌냐면 원방정식도 주어졌지만 여기에 접점 x1, y1이 주어졌을 때 이 x1, y1은 뭡니까? 원 위의 점입니다. 이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원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건 뭐냐? x1x 플러스 y1은 r제곱. 물론 이제 원의 중심이 0,0이었을 때요. 그죠? 이건 외워줘야 돼요. 이거 증명도 되게 단순해요. 자, 해볼게요. 원의 중심이 0,0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지름, 요 접하는 요 반지름과 이 직선은 수직이죠. 그러면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뭐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죠. x1에서 0 뺀 거 분의 y1에서 0 뺀 거. 이것의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직선은 뭘 지나요? x1, y1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양변에 y1을 곱해버려요. 뭐 y1 곱하면 뭡니까? y1, y는 그죠?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곱했으니까 y1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식을 정리해서 여기서 요거 정리해서 왼쪽으로 이항해 볼게요. 마이너스 x1, x니까 이항하면 x1x 플러스 y1, y는 요 두 개 보면 x1의 제곱이죠.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x1, y1은 x1, y1은 원 위에도 있지만 뭡니까? 직선 위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겠죠. 근데 원 위에 있죠? 원 위에 있으면 이 원방정식을 만족하겠죠. x1, y1을 대입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뭐가 되죠? r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r제곱.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원 위의 점을 주고 그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즉 그 원 위의 점 x1, y1이면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원이 중심이 0,0일 때죠. 그죠? 원점일 때잖아요. 원점일 때. 그러면 원점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원점이 아닐 때.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증명은 똑같기 때문에 결과만 외워도 됩니다. 증명은 똑같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원점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원점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게 원점이 아니고 A, B예요. 그럼 원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에요. 이럴 때의 이 원 위의 점 x1, yn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x 대신 x1을 한번 넣어줘요. x1-a. 그 다음에 x-a 써주세요. 두 번째, y도 마찬가지예요. y1-b. 그 다음에 y-b는 r제곱. 그죠? 이것도 1차식이죠. 이거 상수일 테니까 xy가 1차식. 즉, 직선의 방정식. 이게 x-a 제곱, y-b 제곱은 r제곱. 즉, a, b. 아까는 0,0이었죠. 0,0이었죠. a, b였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외우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자, 그러면 원 위의 점을 주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우리는 뭐도 있어요. 자, 세 번째도 하나 더 있죠.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도 있죠. 이런 접선의 방정식도 있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자 보세요. 오늘 한번 그거 볼게요. 오늘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원밖에 한 점을 줬대요. 원밖에 한 점을 줬어요. 원밖에 한 점을 줬어요. 아까 원 위의 점을 줬죠? 근데 이제 원 밖의 점이요. 원 밖에 한 점, 요 점을 지나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몇 개? 두 개입니다. 반드시 두 개죠. 반드시 두 개입니다. 그죠? 원 밖 한 점에서 그건 접선 몇 개니까? 두 개잖아, 두 개. 이렇게 무조건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원방정. 그럼 이거는 뭐를 이용하느냐? 똑같습니다. 아까 자, 이게 이 원이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 원의 중심이 0,0이 있을 때 가장 간단하게 이런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 점이 x1, y1이라고 한다면 x1, y1? 아니, x1, y1을 이렇게 봅시다. 요거를 지우고 요걸 a, b라고 바꿔볼게요. 원바크 한 점을 a,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 접점, 뭐 요거 아무거나 관계없어요. 요 접점을 x1, y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0,0이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되게 쉽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고, 그죠? 이 기울기 x1-a분의 y1-b 이거와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죠? x1분의 y1이죠? x1분의 y1. x1-0, y1-0이니까 이 기울기가 몇이다? -1이다. -1이다. 그죠? 이런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유도해주면 돼요. 아니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뭐다? 반지름과 같다. 라고 해서 이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것도 여기다가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로 집어넣고 판별식 D는 0이다. 그걸 이용해서 풀어낼 수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원바크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다? 두 개면 직선이 두 개 나올 겁니다. 지금 두 개가 나와야 정상이죠. 원 위의 점을 줬을 때는 그 원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하나죠. 원바크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다. 그래서 외울 건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만 외워주면 돼요. 근데 원바크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은 똑같습니다. 원 위의 점,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과 아까도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었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는 반지름과 같다. 두 가지로 풀었잖아요. 원바크 한 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m, x, a 플러스 b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A와 B는 주어지겠죠. A와 B는 주어지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일반식으로 쓴 거고요. 그죠? A와 B는 주어지겠죠. 상수로 주어질 겁니다. m만 몰라? 그죠? 그럼 기울기만 몰라. 그러면 이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반지름 r과 같다. 그걸 이용해서 m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굳이 외우라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외워야 돼요. 요거. 원 위의 점 x1, y에서 접선하는 요거는 아까 증명도 다 해줬죠. 그래서 나머지는 일부러 공식 아닌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을 안 썼습니다.
요것도 외우려면 요거 말로 말하세요. 예, 저기 m의 값을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연립해서 이걸 연립해서 판별식 D는 0이다. 이것보다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보다 반지름과 같다. 그걸 이용해서 그 기울기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